옆에 보면 육각구멍 홈부치 볼트라고 렌치 볼트라고 합니다. 제재는 이제 SCM 볼트를 많이 쓰는데 일반 볼트와 SCM의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 선이 두 선이 나오죠. 여기 구간이 실제적으로는 모델링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두 선이 여기는 뭐다? 여기는 밋밋한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라고. 그럼 부러지면 여기가 이렇게 부러지지 여기는 절대로 이렇게 안 부러져요. 그래서 여기를 요 목이 있는 부분이 많이 부러져요. 이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끊어진다고 부러진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SCM 볼트로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전부 다 나사가 되어 있는 거는 모가지가 잘 날아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CM 볼트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 볼트의 이제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산이 되는데 볼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5mm 단위로 설정합니다. 74mm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얼마다? 5, 10, 15, 20. 그러니까 볼트는 전부 다 5mm 아니면 0으로 떨어집니다. 74mm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5mm로 맞춰야 돼요. 계산을 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기면 예, 볼트의 직경에 따른 결합일 때 치수를 적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판이 있고 2번 판이 있는데 이 두 판을 조인하는 볼트로 쓸 때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은 우리 이번에 도면 그릴 때 나왔던 카운터보링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요 안으로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요 구간이 이제 나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판 끝에서 볼트까지의 길이를 1.5 내지 2D로 계산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직경 여기 D1이 있고 여기는 이제 D예요. 당연히 D1이 커요. D보다는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10파이 그러면은 여기가 10파예요. 여기는 재보면 9.99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나사가 앞나사가 있고 순나사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 예, 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즉 볼트도 갭이 있어요. 공차가 있어요. 여기도 움직여요. 볼트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재보면 정확한 파이가 안 나오고 D1 파이가 정확하게 여기에 직경인데 여기 D는 요 D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는 요 깊이를 1.5배, 직경의 1.5배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출구명에서 많이 쓰는 볼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M6에서부터 M8, M10, M12, 그 다음에 M16. 자, 여기에 있는 파일을 가장 많이 씁니다. 물론 M20도 쓰고요, M14도 쓰고요, M5도 쓰고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5가지 종류를 대라면 6, 8, 10, 12, 16.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설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외워버립니다. 여기 있는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켓을 이렇게 파고 금액에 포켓을 이렇게 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코어를 집어넣고 코어를 집어넣고 코어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를 집어넣는데 볼트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M20짜리 4개를 쓸 바야 M16 6개를 쓰는 게 훨씬 더 튼튼합니다. 큰 거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큰 거는 요 들어가는 깊이가 깊어야 돼요. 왜냐면은 작은 거는 나사산이 요만큼 있어요. 피치가 있겠죠. 피치가. 그래서 NX의 모델링에 보면 요 구멍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굵은 나사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스레드 구멍을 딱 가보면 여기에 규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M6부터. M6은 피치란 나사산의 간격이에요. 1mm, 1.25mm, M10은 1.5, M12는 1.7 이렇게 피치가 점점 크면 클수록 피치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여기에 나사산이
한 이만큼은 잠겨야 되는데 큰 거를 쓰니까 큰 거는 이렇단 말이야. 그럼 두 바퀴 돌아가면 끝이야. 그럼 볼트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얘가 어느 정도 한 세 바퀴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길게 이 피치가 더 크면 더 클수록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이볼트나 이런 것들은 2D 정도래요. 지름의 2배는 볼트가 삽입돼야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는 작을수록 요 간기, 요게 여기서 요까지가 피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가 작은 것들은 당연히 요 부분이 작으니까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mm를 기준으로 15mm는 잠겨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15mm. 근데 뭐 꼭 15mm 맞출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그 볼트는 다르게 B는 만약에 여기에 무슨 핀이 있다. 핀 같은 경우는 길이가 요 헤드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핀이 이만큼 튀어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핀의 길이입니다. 근데 볼트는 어디서부터? 헤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는 빼요. 헤드는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볼트는. 또 재밌는 게 이 볼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직경이다. 이게 D예요. 파이 D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H로 봤을 때 볼트 파이 D는 H다. 똑같아요. 헤드의 두께와 직경의 파이는 똑같습니다. 6mm 그러면 여기가 6파이죠.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가 길인데 볼트 헤드를 뺀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1.5D. 우리가 쓰는 중소형,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소형인데 1.5D로 하면 돼요. 그래서 M6에서부터 M16까지 정도. M16도 안 쓸 거예요. M12만 써도 될 겁니다. 요 구종, 이걸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주면 돼요. 6mm는 1.5 곱하기 6이니까 6, 5, 6, 36 하면은 8mm죠. 작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M6은 1.5로 하면 안 돼요. 여기가 15mm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한 2D로 해줘야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또 2D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M8, M10, M12, M14, 그리고 M16 정도는 1.5D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M6 이하는 한 2D로 해줘야 돼요. 2D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내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우고. 자, 여기에 이 판재가, 여기에 이 판재 두께가 55고, 여기에 판재 두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다 했을 때, 여기를 M10짜리로 적용했을 때, 볼트의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표를 보면 돼요. 이거는 시험 칠 때도 표를 줍니다. 과징평가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회사에 가서 설계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M10이니까 10을 찾습니다. 여기에 10을 찾으니까 10에 해당되는 구간이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데 뭐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치수가 H1이 H 작은 따옴표가.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남는 치수는 이걸 우리가 고정 불변 치수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치수.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55예요. M10에 H 작은 따옴표를 찾으니까 이게 10.8이에요. 여기가. 그럼 소점 안 씁니다. 반올림합니다. 무조건 반올림. 그러면 11mm가 됩니다. 10.8이니까 11mm가 되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가. 11mm면 여기는 44mm가 나옵니다. 맞나요? 44 더하기 11은 5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M10이니까 1.5. 그러면은 10 곱하기 1.5는 15가 되나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고정불변 치수, 볼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니까, 자, 여기는 44를, 여기는 1.5 뒤한 15를 더하기 해서 44 더하기 15는 59가 나옵니다.
근데 59라는 볼트 길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올림을 하는데 반올림을 하는 거는 3을 기준으로, 그 다음 8을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밑에는 버림, 3과 8 사이에는 올림, 8도 올림이 됩니다. 얘는 버림. 이게 무슨 말인고? 13은 올림,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지수가. 얘는 올림에서. 그럼 14는요, 14도 5mm 단위로 올립니다. 15mm가 되고, 16은요, 당연히 5mm가 됩니다. 15. 17은 15가 됩니다. 18은 20이 됩니다. 19도 20. 이런 식으로 3과 8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버림 올림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59가 되니까 59라는 치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1mm를 플러스합니다. 그러면 60이 됩니다. 볼트가. 자, 여기가 60이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5예요.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정불변치수. 이 치수는 못 건드린다고. 그러면은 6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16 더하기 44니까. 그럼 여기가 16이면 제가 이야기했죠. 요 볼트 끝에서 스레드까지는 한 3mm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요 드릴 구멍도 여기를 3mm 줍니다. 그러면 요 구멍이 이 판에서 얘가 빠지고 나면 판자가 이렇게 되는데 나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볼트를 빼면은 그럼 나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시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16 더하기 3이니까 19가 되고, 자, 드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된다? 2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6 나온 치수에다가 3mm 플러스 해줍니다. 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다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4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치수는 상관없으니까 100이라고 봤어요. 자, 그럴 때 M10이다.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볼트의 길이, 그리고 탭 깊이, 그리고 드릴 깊이는 얼마인가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개를 다 써라. 그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M12니까 H 작은 따옴표를 봅니다. M12에 작은 따옴표를 펼쳐보니까 저렇게 있네요. H의 작은 따옴표가 13입니다. 얘는 소점이 아니죠. 13. 13을 그대로 씁니다. 고정불변치수, 바뀌지 않는 치수입니다. 41이니까 41에 13을 빼면은 28이 되나요? 28. 네, 여기가 28입니다. M12니까 여기가 1.5D니까 1.5 곱하기 12g 18mm 나오네요. 그러면 요 볼트 길이는 18 더하기 28. 그러면 46이 나오네요. 46이라는 치수가 없죠. 6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이죠. 그러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6에서 마이너스 1mm를 뺐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mm를 어디다가 더한다? 여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값은 18mm가 아니고 17mm가 되는 거예요. 그럼 17 더하기, 여기는 치수가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28 더하기 17은 볼트 길이는 45mm가 됩니다. 탭의 길이는 이걸 또 48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8은 여기서 48이고 탭의 깊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이게? 탭의 깊이 얼마인데? 20이 되잖아. 여기가 17이 됐으니까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여기가 20, 여기까지는 23 이렇게 계산합니다. 또 달려볼까요? 그럼 여기는 M16, 여기는 이번에 37,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없고 M16이다. M6이 아니고 M16. M16이면 여기에는 M16 칸을 보게 되면 H 작은 따옴표를 봅니다. 17.5예요. 그럼 반올림합니다. 무조건 반올림입니다. 17.5니까. 그럼 얼마가 된다? 여기는 18mm가 됩니다. 금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수로 0.5 이런 것들 특별하게 바꿀 수 없는 치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바꿀 수 있는 것들은 18mm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18mm니까 여기는 37이니까 여기는 19가 되겠네요. 그렇죠? 19, 38에서 18을 빼면 19. 자, 그런 다음에 16이니까 1.5 더하게 되면 1.5 곱하기 16은 24가 나오네요. 맞나요? 네.
1.5, 5, 6, 38, 24 맞네요. 24가 나왔습니다. 그럼 볼트 길이 얘는 19 더하기 24니까 43이 나오네요. 43. 43은 취소 없죠. 얘는 올림입니까? 버림입니까? 올림이죠. 45가 되죠. 그럼 원래 크기보다 얼마가 커졌습니까? 플러스 2mm가 커졌죠. 얘는 어디다가 대입해라? 여기다가 대입해라. 그럼 여기가 27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탭의 깊이는 거기 플러스 3을 하니까 30mm. 드릴의 깊이는 34. 근데 이 드릴이 사실은 저도 가공을 구멍 같은 가공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거 시술 별로 잘 안 봐요. 있는 힘껏 드릴이 뿡가지도 내가 뿡가지도 기계가 뿡가지도 있는 힘껏 뚫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맞춰지지도 않고요. 또 뭐가 있다? 탭도 들어가는 데까지 탭도 들어가는 데까지 탭을 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mm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예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30mm가 아니고 31mm 탭 치는데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기계 탭이나 이렇게 치게 되면 치수를 넣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럼 M6은요. 여기가 49다. 여기가 M6이다. M6은 2D로 되어있죠. 그럼 M6에 해당되는 블럭을 찾아보면 작은 따옴표가 6.5예요. 그럼 반올림 한다 이거죠. 7. 그러면 여기가 42가 됩니다. 2D에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12가 됩니다. 42 더하기 12는 54가 되죠. 54 없다고 했습니다. 55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됐죠. 이때 이 플러스 1은 어디다가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럼 여기가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탭은 16이 되고 드릴은 1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트 모델링을 합니다. 플레이트의 두께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14의 H점 15점이에요. 얘는 버림을 합니다. 버림을 16mm로 들어도 되는데 15mm로 하겠습니다. 버림으로. 그럼 여기가 30이야 지금. 그리고 여기가 M14예요. 그러면 여기가 15가 되고 여기도 15가 됩니다. 맞죠? 여기서까지 30이니까. 그리고 14니까 1.5, 14, 21인가요? 5, 4, 21, 6, 15 맞네요. 21이 되네요. 그럼 여기가 21, 15 더하기 21은 36이 되네요. 36 없죠? 그럼 버림 1mm, 35. 그럼 마이너스 1mm 되니까 여기는 20mm가 되네. 요거를 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모델링 다 합니다. 얘를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구멍 자리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립하기용 모델링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립하기용 모델링. 이걸 우리가 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드릴로 구멍 뚫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모델링을 해서 빼기로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 볼트 위치를 볼까요? 볼트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X가 238이고요. Y가 240이네요. 238, 240. 이리 와서 볼트를 그릴 거예요. 실린더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린더로 해야 되는데 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문제점은 아니고요. 이 모델링에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렌치 모양이에요. 이거는 육각형이 있어야 됩니다. 육각형이. 앞에 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드릴 구멍도 파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기능을 써야 됩니다. 육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스케치로 하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먼저 볼트의 위치를 보니까 얘는 보니까 고정축이 70이었습니다. A가. 이거 3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00mm인데 여기 아까 요 볼트의 부분을 결합 상태를 봤을 때 15mm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H는 D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가 14죠. 이게 14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 요 단계가 1m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mm가. 여기가 15고 여기가 M14니까 여기가 14란 말이에요. 14. 그럼 여기가 1mm란 거예요. 그러면 요 실린더를 만들 때 1mm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온판이 이렇게 있으면 상온판이 70이고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니까 100mm에서 1mm 빠졌으니까 99mm죠. 실린더 위치가. 자, 그리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실린더, 원통. 자, 원통의 방향은, 자, 이 방향이 하늘을 향하는 방향의 반대입니다.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땅으로. 실린더가. 자, 그리고 위치, 점 지점을 눌러주시고, 점은, 예, 방금 238에 나누기 2. 그리고 Y는 240에 나누기 120인데, 뭐 나누기 2 하겠습니다. 나누기 2. 자, 그리고 Z는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 99mm예요. 플러스 99mm. 볼트의 생성 위치는. 확인. 자, 밑으로 떨어지고 결합은 아니고 없음 하시고 굴은. 자, 직경은 헤드의 파일을 봅니다. M14니까 22mm인가요? M14 21mm. 예. 헤드 D의 파이가 21mm예요. 21mm. 요 펄스는 하지 않고 요 앞주디만 할게요. 요거는 하지 않고 그냥 볼트만 할까요? 그냥 볼트만 합시다.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자, 그러면 21파이 모델링으로 와서, 예, 21파이 높이는 14mm. 직경하고 똑같다 했죠.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린더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형태인 이거 뒤집어요. 이렇게 이 축 보세요.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축 보세요.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스를 쓰겠습니다. 보스를 누르고, 자, 파이는 몇 파이냐? 14파이죠. 직경이. 자, 높이는 얼마다? 아까 말했죠. 14, 21, 21에 30이니까 15, 36, 35네요. 35. 테이프 각도는 없습니다. 자, 어떤 면에? 요 면에. 방향 잘 보세요. 방향. 또 반대로 여기 윗면을 하지 말고 아래면이에요. 아까 얘를 생성할 때 방향이 Z 방향이 아니고 Z 마이너스 방향이었습니다. 얘가. 잘 봐야 돼요. 또 엉뚱하게 또 Z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적용. 요 다섯 번째 있는 점상의 점. 선택을 하고. 자, 어디? 타겟은 어딘 거냐? 이거죠, 이거. 요 실린더의 직각. 그리고 원호 중심. 이러면 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형태가. 자,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뭘로? 여기에 있는 해석으로, 그리고 뭘로? 단순거리로. 해석의 단순거리 선택을 하고, 요 윗면을 찍고, 볼트 윗면을 찍고, 데이텀 CSY에서 XY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난다? 99mm 나와야 됩니다. 99mm가 아니고, 잘못해갖고, 103mm 나온 사람들, 103mm가 아니고, 맞나? 113mm가 나온 사람은, 요 실린더의 방향을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플러스 Z 방향으로. 이거 방향성은 아래에요. 아래. 마이너스 Z예요. 자, 이게 완성이 되었으면 탑뷰에서 탑뷰를 두고 육각 모양을 만들 겁니다. 육각 모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스케치를 씁니다. 스케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어느 면에? 바로 이 윗면에. 자, 이 면을 찍으면 아마 중심에 가서 찍힐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이리 와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다각형. 자, 포인트를 찍으랍니다. 요거를 센터로 바꿀까요? 센터. 여기를 센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외곽을 찍습니다. 그럼 여기 중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변수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것도 재밌는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12파예요. 그러니까 6이에요. 반지름이. 엔터. 회전은 0도.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닫기.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다 끝났으면 마침. 네, 이렇게 육각형 스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볼트의 모양이 약간 야릇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육각형입니다. 여기 뭐냐? 드릴 구멍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요 도면을 보면 예, 육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드릴이 박혀 있다고. 보통 여기는 한 1mm 정도 들어오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육각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육각형의 크기는 보통 예, H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치수는 없죠. 깊이가 얼마다는 거. 여기 M이 있네요. M. 요걸 보고 합니다. M. 스몰 M. 그래서 M14일 때 스몰 M을 보면 7mm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육각형이 2분의 1이고 드릴의 깊이는 얘보다 더 1mm 정도 더 넣으니까 8mm가 더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얘가 4접이죠. 아까 12파이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게 12파이라는 게 M14이기 때문에 보통 저기 육각형의 지름은 여기 마이너스 2 뺍니다. 그러면 12. M16은 마이너스 2, 그럼 14. M12도 역시 마이너스 2, 그럼 10. 여기를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좀 다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리 와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그러니까 됐으면 구멍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있는 지름은 아까 말한 대로 12파이 4접이니까 반지름이 6이 되겠죠. 직경은 12파입니다. 깊이는 아까 말한 대로 값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8mm를 합니다. 그리고 공구 팁 각도는 118도 합니다. 드릴 끝각이 118도. 여기가 빼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인트에서 이 중심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빨갛게 이게 면이 선택되면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센터 모서리를 딱 찍으면 중앙이 딱 찍힙니다. 그럼 드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 빼라. 그러면 이렇게. 항상 드릴을 먼저 가공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드릴 가공이 들어갔습니다. 드릴. 요 드릴을 팠습니다. 드릴은 12파이에 깊이 8mm. 힙은 118도. 그 다음에 육각형을 파야 되겠죠. 돌출. 네, 연결된 곡선. 자, 이 육각형의 선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이죠. 마이너스 Z.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면, 평면, 수직 상태. 요 면을 찍고 이 면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화살표가 점이선 해가지고 그냥 그가 싫은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 Z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깊이는 7mm죠. 14mm니까 헤드가 7. 바로 빼기. 자, 이때 빼기 하는 물체는 이 물체.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육각형이 서브트레이 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저기 안쪽에 컨트롤 J에서 자, 이 스케치는 200 없네요. 221번 스케치를 한 번도 안 했구나. 육각형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전체 두께가 자, 여기가 90, 여기가 80, 그리고 여기가 70입니다. 더하기 하면 요거 150, 이거 더하기 하면 240, 빼 30, 30 하니까 총 여기서 여기까지는 300이 나오네요. 300. 맞나요? 그럼 절반이 250입니다. 150입니다. 150. 요 볼트가 절반에 딱 중간에 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 그러면 150인데 150인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중간이 여기 원점이 여기가 Z제로인데 Z제로를 계산하면 70, 30이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값이 얼마다? 50mm가 나옵니다. 맞나요?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습니다. 산수하고 있어요. 산수. 30에 A가 70이잖아. 그럼 더하기 하면 100. 그리고 300의 반이 150이니까 뭐 할 거냐면 대칭 복사를 할 거예요. 대칭 복사. 딱 중간을 기점으로 복사를 할 거라고. 그럼 보면 여기에 50이니까
100에 50, 150, 그러니까 50이 나오죠. 자, 여기로 와서, 자, 대칭을 하려면은 대칭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텀 평면을 선택합니다. 데이텀 평면. 어느 데이텀? 이 XY 데이텀. 반대로, 얼마나? 50mm. 거리예요, 거리. 확인 누르면 데이텀 평면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게 이 금형의 절반적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갑니다. 더보기. 자, 지금은 기능에 대해서 막 자세히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능은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대칭이 3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4개가. 하나가 대칭 특징 영상. 이거는 기능을 미루하는 겁니다. 면 대칭. 이거는 면을 대칭하는 겁니다. 대칭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를 대칭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지오메트리 추출 안에 대칭 바디가 있어요. 대칭 바디. 총 4개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다. 이거예요. 대칭 바디. 바디, 솔리드 바디를 미라는 거예요. 뭐 기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덩어리예요. 자, 이런 다음에 이 대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스레드는 대칭 복사가 안 됩니다. 스레드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레드 복사가 있는데 얘를 꺼버립니다. 스레드 복사 안 하겠단 말이에요. 스레드는 미러하고 나서 다시 스레드를 줄 겁니다. 자, 스레드 복사를 끕니다. 그리고 대칭 평면이 어떤 것이냐? 아까 생성한 이 데이텀을 생성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니까 XY는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볼트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볼트가 복사가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길이가 짧죠. 길이가 짧은데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 다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얘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얼만큼 길어졌냐면은 요거 플러스가 된 만큼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90mm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볼트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습니다. 왜? 요게 똑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으면 여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90mm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리 와서 90mm를 늘립니다. 늘리는 기능은 일반적인 기능이 없고 동기식 모델링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파라메트릭이 깨진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 여기서 이거를 대칭하고 나서 길이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길이를 늘리면 얘가 길어지면 얘도 같이 길어집니다. 다리 때문에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면 이동이 있습니다. 면 이동. 면 이동.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면 이동. 얘를 누르고 자, 여기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이 되나요, 저게? 방향은 지가 물어봅니다. 거리로 하겠다. 거리를 늘리겠다. 방향은 하늘로 가리키는 화살표를 찍어줍니다. 얼마나? 90mm 길어져라. 그러면 이렇게 90mm가 길어집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볼트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사가 없죠. 그래서 나사를 다시 칩니다. 스레드. 이 면을 클릭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뭐 이상한 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시장면이 어디냐? 나사의 시장면. 시장면 요 면입니다. 요 면. 그래서 시장면을 찍어줍니다. 화살표가 저 위로 가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스레드 방향을 밑으로 나사가 생성되라 이 말입니다. 역스레드. 그럼 화살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테이블 선택하고요. 14에 2짜리를 찾고요. 확인. 자, 축 크기는 14파일. 이걸 안 하면 확인 누르면 에러 뜹니다. 14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자 얘는 아까 35에서 90mm가 늘으니까 125가 됐어요. 125. 1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볼트의 길이는 여기 S의 길이를 결정할 때 볼트의 길이가 원래 35예요. 거기다가 90mm가 됐으니까 90 더하기 35면 125. 125가 같을 때는 그대로 똑같이 34mm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리 와서
여기는 33mm. 확인. 네, 하게 되면 쉐이딩을 딱 떠보면 정적 와이프를 딱 하면 점선이 나오죠. 이 점선이 나와야 됩니다. 점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점선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원통에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텀 말고 못따기까지. 데이텀 평균 말고 못따기까지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특징 영상 그룹 상측 체결 볼트 상측 체결 볼트 확인. 그 다음에 데이텀 평면부터 심벌 스레드까지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특징 영상 그룹. 요번에는 하측 체결 볼트 확인. 네, 쉐이딩. 자, 이거 레이어를 줘볼까요? 레이어를 줄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찍으면 안 돼요. 컨트롤 J 한 다음에 이걸 드래그해야 돼요. 여기를 드래그해야 됩니다. 나사가 안 따라가요. 드래그 안 하면 나사가 안 따라갑니다. 클릭하고. 자, 상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 레이어는 92번이 되네요. 이 볼트의 색깔은 진한 회색입니다. 적용. 그리고 하측 체결 볼트를 색 개체 선택.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 예, 데이터는 끄고. 자, 여기에 레이어는 116번인가요? 115번이네요. 색깔은 제트는색. 적용. 색개체 선택. 데이터 플랜. 방금 한 거. 데이터 플랜은 202번. 확인. 하게 되면, 자, 레이어 꺼내볼까요? 92번, 115번.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제